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박정식 파트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가일지를 통해서 이슈를 하나 살펴볼 거고요. 그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가격적인 전략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시간이 좀 남겠죠. 오늘도 새로운 기법을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 D와 그리고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활용한 매매 방법을 또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또 언급을 해 드릴 거니까 오늘도 채널 고정하시고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가일지를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관련 이슈를 한번 브리핑을 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을 보면 한국이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치인 6,838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산업이 업황이 좋지 않다, 아니면 경기 침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치 일단 무역을 기록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출을 기록했다는 것은 경기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일단 뜻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좀 달성을 했는데 여기에 20%가 반도체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43.9%나 증가한 1,419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4분기에 범용 메모리, 레거시 메모리 가격이 좀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이 고대역폭 메모리 등의 이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이 확대를 이끌었다라는 언급이 되고 있고요.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2022년 6,836억 달러를 지금 2024년도 수출액이 좀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음을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반도체 시장에서 2024년과 비슷하게 이 고대역폭 메모리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모리 전체로 볼 때는 하반기부터 업황 다운 사이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파운드리의 경우 일단 TSMC의 아성이 더욱더 강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는 삼성전자, 글로벌 파운드리, SMIC 등이 좀 각축전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HBM 시장 점유율에서는 SK하이닉스가 한 53%, 그리고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이 9%로 현재 SK하이닉스가 가장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JP 모간 체이스에 따르면 HBM D램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에는 15%에서 2025년에는 19%로 4%나 증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호실적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음 장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이 3대 게임 체인저 육성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라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AI는 주요 3국 G3의 도약을 위해서 AI 컴퓨팅 등 인프라 확충에 법 제도를 정비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 내 이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양자 분야에서는 체계적으로 육성을 종합적으로 종합 계획을 좀 마련하겠다. 체계적인 육성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을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발표 내용을 보면 이 신경망 처리 장치, MPU, 지능형 반도체, PIM 이런 AI 반도체 연구 개발에 2028년까지 4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근데 이거는 이미 지난 2022년에도 발표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러한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이제 AI 반도체 쪽이 이제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점차적으로 좀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이후에 이제 AI 반도체를 활용을 하면서 1분기 내에 데이터 센터 규제 개선의 경우 항만 내 데이터 센터 입주 허용을 위해 항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또 이제 검토를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특히 AI 반도체 쪽이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당연히 이제 HBM 쪽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겠죠. 자, 그다음 또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년사를 통해서 2025년을 제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제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일단은 뭐 스마트폰, TV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한정희 부문장과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이 전영현 부문장이 AI가 만들어가는 미래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품과 사업 그리고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조기 발굴하고 미래 기술과 인재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아가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보인 행보를 보이면 지난달 이제 31일이죠. 이때 로봇 전문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고 자회사로 편입을 하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사업도 우리가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까지 일단 대가일지를 마치고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반도체 관련 AI 관련 종목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한 7개 종목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가격적인 전략까지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잡아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쪽에 좀 긍정적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시장도 좀 양호하게 흘러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코스피 지수를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가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거기에 이제 양자 관련 종목들도 상승력이 같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양자 컴퓨팅이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AI 반도체 쪽도 다시금 부각을 받고 아무래도 이 한마디로 AI가 더욱더 진보하고 활성화되고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도 긍정적으로 업황이 좀 개선된다라는 전망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강력한 반등력을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냈고 그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도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삼성전자도 간만에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도 상승력을 조금 잘 만들면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난 12월 9일 지금 저점을 다지고 저점을 올려가면서 다시 또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반등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면서 최소한 2487선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혹여 이제 2486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2564선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일단은 뭐 증시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력이 오늘 흐름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번 달 정도까지는 좀 양호하게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제 증시가 또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죠. 근데 부정적으로 흘러가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지금 보았을 때 2400선 밑으로만 내려가면은 강력한 매수력이 재차 유입되는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이제 11월 정도부터 2400선만 깨고 내려가면 연기금을 비롯한 또는 이제 외국인을 비롯한 다양한 저점 매수 세력들이 유입이 되면서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기점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이제 12월 9일 기점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1월 2일 기점에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저점 매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크게 밀리지도 않고 또 크게 나아가지도 못하는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저점에서 강력한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하락보다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거치게 된다면 서서히 우상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조금 더 일단은 뭐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혹여 부정적인 흐름을 만들더라도 2400선 이하로는 우리가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종목을 한번 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에이직 랜드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에이직 랜드는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이미 이제 지난 이제 장마감 방송 때부터 오전 방송, 뭐 제가 이제 출연하는 방송 전부 다 이제 언급할 때마다 여러 번 언급을 드렸고,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중순 이후에 요 이제 27,000원 구간, 26,000원 구간대에 이제 자주 언급을 드렸고, 시장 하락력으로 이제 밀렸을 때죠. 이 구간. 대략 한 12월 이제 초반 이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렇게 밀렸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더 매수를 하셔야 된다. 손절할 필요 없다. 혹여 매수하셨어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언급을 드렸던 이 에이직 랜드가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4만 원 정도 구간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엔 언제 언급했어요? 27,000원, 6,000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22,000원, 3,000원. 이때 언급을 드렸는데 어느덧 4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에이직 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기업이죠, 여러분들? 이 TSMC 파운드리 회사의 국내 유일 공식 협력사이죠. 즉, 이 팹리스 기업들이 이제 이 TSMC에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생산해 달라라고 이제 맡겼을 때 그 공정에 맞게끔 물리적으로 이제 재설계를 해주는 이런 디자인 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TSMC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 AI 관련 반도체를 이제 많이 이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에이직 랜드도 그러한 관련 설계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증권가의 전망에 따르면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기조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매년 흑자를 좀 기록을 하긴 했어요. 근데 2022년에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고 2023년에는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 이제 감소한 추이를 보였는데, 물론 이제 2024년에도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적자 기조가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이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다시금 흑자로 턴 어라운드 된다라는 이제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025년도 이제 1분기, 2분기 요 정도 시점부터 이제 파운드리 공정에서 이제 2나노 공정이 들어가죠. 그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 에이징 랜드 또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수주를 좀 같이 동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이징 랜드가 이제 올해는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좀 턴 어라운드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 성장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자산 가치를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순자산 가치는 이제 924억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자본 총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한 4,357억 정도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팹리스 기업들 또는 이렇게 디자인 하우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제 이런 이제 업체들이 보통 이제 요 정도 시가총액을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AI 반도체 관련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월봉상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많이 고점 대비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2024년 3월에는 8만 원대에 놓여져 있던 주가가 어느덧 2만 원대까지 지금 밀렸고, 그대로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반등력은 이제 이번 흐름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38.2% 구간이 대략 이 45,000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까지는 현재 시점에서 지금 한 4만 원 정도 구간이니까 최소한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45,000원 정도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53,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흐름을 보면 이제 한 번의 상승력이 나오고 횡보했다가 2차 상승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상승력이 조금 더 유지되면서 이전 고점 46,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46,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봐 보시고, 혹여 돌파한다면 아까 이제 언급드린 53,000원 정도 구간까지도 추가적으로 바라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에이징 랜드만큼 제가 이제 여러 번 옛날에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있죠. 요즘은 이제 일정 부분 한번 이제 급등력이 나왔기 때문에 자주 언급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바로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상승이 나올 때까지 이제 언급을 드린다고 이제 여러 번 언급드렸던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는 이제 시스템 설계 회사죠. 팹리스 통신 반도체의 이제 팹리스 기업인데, 이제 이 기업이 뉴로모픽 인공지능 반도체 국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즉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을 이제 칩에 적용시키는 그런 지금 국책 사업으로 그런 칩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기업이 한마디로 맨 처음에 이제 링크 제니시스라는 종목이 이 머스크의 이제 뇌에 칩을 이식하는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스타트업이 있죠. 그 회사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이슈가 나왔을 때 관련 종목으로 이제 링크 제니시스가 급등력이 나왔는데, 링크 제니시스는 이제 급등력 나오기 전에 제가 이미 이 영업일 전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제 그 종목이 급등이 나오자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자람 테크놀로지다라고 이제 언급 드렸습니다. 언제? 11월 26일 날 언급을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급등력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어졌고, 제가 이때 이제 추가적 한번 상승력이 나왔을 때 뭐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하자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게 33,000원짜리에서 31,000원 요 사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자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2차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또 상승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2차 상승을 이미 이제 만든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드린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상승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이지만,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차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냈고 이제 3차 상승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에이징 랜드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제가 요즘 언급을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흐름을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력을 이제 충분히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이전 고점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그죠? 이전 고점이 이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 5파동에 따르면은 두 번째 파동의 저점이 이렇게 지금 이전 파동, 한마디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이 조정 파동이
첫 번째 이 고점 파동에 고점 파동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재차 상승이 나오면 5파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44,800원 라인을 지금 잘 지지받고 재차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도 현재 이 첫 번째 구간 이 종목도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5만 원 구간을 혹여라도 잘 돌파하게 된다면 6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그런 이제 갭이 상당히 좀 많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제 이전에 떨어졌던 음봉의 중간값 정도, 대략 한 58,000원 정도 구간, 58,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상승력이 여기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를 현재 조금 이제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47,0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이 47,0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분할로 한번 모아가 보시고 여기서 재차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까 언급드린 가격 58,000원 정도 구간까지 1차적으로 바라보시고 시세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65,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제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다음으로 이제 언급드린 게 이제 에이징랜드인데 이미 이제 에이징랜드 봤으니까 에이징랜드 다음으로 이제 언급드린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도 상당히 많이 좀 조정을 월봉상 흐름을 보면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점에서 좀 일정 부분 반등을 기대하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초고속 이제 인터커넥트 반도체 설계 기술과 이 초미세 반도체 공정 설계 및 검증 기술을 바탕으로 이 초고속 인터페이스 반도체 IP 이 설계 자산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2나노 공정 IP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파운드리가 이제 2나노 공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좀 긍정적으로 호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지금 월봉상 흐름을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양봉 하나 나오고 조금 더 상승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한 차례 상승력이 나왔다가 살짝 조정을 거치고 재차 지금 이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121선을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이 121선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부딪힐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혹여 이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면 추가적인 상승력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좀 재무 구조가 다소 좀 이제 좋지는 않지만 올해 만약에 이제 흑자를 잘 기록을 하게 된다면 많이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전 이제 10월 고점 정도 부근 13,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시점에 요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슈팅이 혹여 이제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16,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121선을 돌파하는 대략 한 11,000원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13,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보시고 이 자리를 이제 강력하게 돌파하는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16,000원 정도 자리까지 2차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바닥에서 언급드리지 않은 종목이라서 제가 자주 이제 언급을 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가온칩스도 이제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바라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막 1차적인 상승력을 만들고 2차 상승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다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봉 흐름을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좀 흑자 기조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도 좀 증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는 파운드리 공정에 이제 빌붙어서 이렇게 디자인 하우스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보통 이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측면이 많은데, 가온치스는 그나마 상당히 좀 긍정적인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치스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반등력이 좀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최소한의 반등력을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온치스를 이제 과거에 잡으셨던 분들은 아마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가격적인 전략을 좀 참고 삼아서 빠져나오는 수순으로 삼으셔도 되고, 우리 같이 이제 바닥권에서 노리시는 분들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이제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도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흐름을 보시면 한 차례 상승력이 나오고 살짝 조정을 거쳤다가 기준선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전 고점을 살짝 좀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얘는 벌써 지금 121선에 얻어맞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양봉이 하나 나와준다면 그대로 상승 흐름이 51,000원, 52,000원, 대략 그냥 51,000원이라고 하죠. 51,000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온칩스를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51,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혹여 이제 51,000원 자리를 얻어맞고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4만 원 정도 부분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자리를 혹여라도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65,0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51,000원 정도 자리를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이제 저항을 받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저항받으면 매도해서 4만 원 정도 부근에서 재매수, 그리고 돌파하면 이대로 홀딩해서 65,000원 정도의 단기 매도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온칩스가 좀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은 이제 PSK 홀딩스입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도 이제 HBM 관련주로 많이 이제 언급을 드렸죠. 바닥권에서 막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원래는 이제 이때 저점에 완전 이제 3만 원 정도 부근에서 언급을 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좀 관망을 하느냐고 33,000원 정도 부근에서 이제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쭉쭉쭉 이어지면서 지금 43,000원 정도 구간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이렇게 좀 상승력이 나오는 이유가 있죠. 바로 HBM에 속해 있는 관련 장비주이고요. 이 HBM이 이제 올해부터 더욱더 이제 생산 캐파가 늘어날 예정이고, 또 이제 HBM4를 올해부터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웨어를 올해부터 생산을 하고, 또 루비는 빨리 앞당겨서 올해 3분기부터 이제 루비는 또 차세대 또 인공지능 AI 칩을 또 생산한다고 또 발표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 이제 HBM4 이 메모리 반도체 칩을 미리 조금 이제 생산을 해서 고객사에 또 제공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적어도 빠르면 2분기, 늦으면 한 3분기 정도 선에서는 좀 HBM4가 어느 정도는 시범 생산되지 않을까, 샘플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PSK 홀딩스가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PSK 홀딩스가 만들고 있는 게 이제 디스컴이라는 장비와 리플로라는 장비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HBM을 생산 과정에서 상당히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 증권가의 호평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 구조를 보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빠르게 성장이 나오고 있어요. 2020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398억의 적자였는데, 어느덧 지금 올해는 1,800억대를 좀 육박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700억대를 좀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총계도 1,900억대였는데 어느덧 4,000억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3,800억대를 현재 지금 최근 분기 기준으로 기록을 했고,
시가총액은 이제 조금 낮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조금 상승력이 이어지면서 이제 9,300억대까지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조금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다른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바닥권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반등력은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1,000원 정도 자리가 41,00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이대로 상승력이 이어진다면 보유하신 분들 또는 이제 추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한 48,000원 정도 구간까지 상승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부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8,000원, 9,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매도로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그 추이의 흐름을 조금 보고 다시 바닥에서 재접근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48,000원, 9,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일단 제시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GST. 제가 요즘 이제 새롭게 강력하게 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GST를 여러분들이 이제 또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종목은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이제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실적이 올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이제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상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배자본총계는 한 2,572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3,176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최근에 보시면 2024년 3월만 하더라도 3만 원대의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어느덧 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더니 살짝 지금 올라가면서 17,00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5,000원, 6,000원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갈 때까지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릴 종목이라고 언급했었고, 또 천천히 모아가야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던 측면이 있는데, 어느덧 이게 야금야금 17,000원대까지 올라가더니 이 횡보 국면을 탈피하려는, 이제 한마디로 횡보 국면을 탈피하면서 돌파 시세가 나오려는 흐름을 서서히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AI가 더 이제 강력하게 부각을 받으면 받을수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이 증가가 될 것이고, 이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증가가 된다면 그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냉각 칠러 장비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이제 GS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액침 냉각 장비도 이미 개발을 완료했고, 칠러 장비, 저온 칠러 장비 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블랙웰을 올해 한 3월 내지는 조만간 이제 생산을 할 예정인데, 이 블랙웰이 발열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열 문제가 혹여라도 불거지게 된다면 이 칠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강력하게 또 불기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GST를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을 해서 이번 1분기 내내 끌고 가 보신다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요 17,000원대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요 밑으로 지속적으로 분할로 한 16,200원 정도 자리까지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주가의 시세가 한 번 정도 이제 분출이 된다면, 지금 뭐 기준선 자리 거의 지금 근접하고 있는데, 이 기준선인 17,6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이 뭐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17,600원 자리를 찍겠죠. 근데 이제 이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가 가능한 자리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0선 자리에서 지금 여러 번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그죠? 여기서도 한번 저항을 받고, 자 여기서도 한번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차 올라온다면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2만 원 정도 구간까지,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GST 같은 경우에는 잘 모아가시다가 혹여 불기둥을 한번 뽑아주면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에 단기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또 재차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두 종목 빨리 보고 이제 또 강의를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두산 테스나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도 그동안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바닥권에서 이제 천장봉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쌍바닥을 찍고 이제 바닥을 조금 더 올리면서 양봉 흐름이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탈피하려는 시세 상승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잡지 못했는데 그나마 나는 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좀 미리 선점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산 테스나를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이제 ISC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어디까지 보라고 했어요? 7만 원 구간까지 이제 바라보라고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죠. 근데 어느덧 지금 이 7만 원 구간을 터치를 했습니다. 74,500원 구간. 오늘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7만 원 정도 구간까지 보라고 이제 5만 원 정도 자리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이 74,300원 구간을 정확하게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 포지션이 된다. 일단 제가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면 이제 매도하셔라라고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단기 매도로 접근을 하시고, 혹여 이제 조정을 받으면 이대로 66,400원에서 62,800원 정도 사이에 다시 재매수를 하신다면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오면서 82,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몇 차 상승이죠 이게. 대략 2차 상승이네요. 2차 상승을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 제가 이제 새롭게 만든 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이제 보기 전에 제가 요 이제 관련 내용을 이제 계속적으로 밴드에 이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 참여 방법 지금 바로 보실 건데, 요때 한번 밴드에 미리 이제 들어와 계신 다음에 요거 이제 강의 영상 참고하셔서 제가 주말 동안에 올려드리는 내용들 참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신다면 또 수익격으로 한번 종목을 좀 선정해서 베팅하시는데 좀 이제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참여 방법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마감인 투자 코칭에서 이제 이동평균선 강의 이제 복습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동평균선 띠를 활용한 차트를 또 한번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신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려서 제가 이제 그 관련으로 한번 조합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동평균선 띠와 그리고 129 기준선을 활용한 조합인데요. 어떤 조합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보시면은 이 26 캔들 전환선, 즉 한마디로 뭐예요? 26 캔들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죠. 그리고 이제 29 캔들의 기준선, 129 캔들의 기준선, 즉 129 캔들의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이죠. 그래서 요 이제 일목균형표의 이제 라인을 두 개를 일단 사용을 해서 두 선을 띄웠고, 그 다음에 22동 평균선과 62동 평균선을 통해서 그 사이에 이렇게 색깔을 넣었습니다. 색깔을. 이것은 이제 HTS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키움증권의 영문을 통해서도 이렇게 로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동 평균선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은 오렌지색, 만약에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 밑에 있으면 이렇게 하늘색,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띠를 만들어서 조금 우리가 시세 흐름과 이 주가의 흐름, 주가와 이런 이제
표시를 좀 명확하게 한눈에 좀 눈에 띄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색깔을 넣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띠 색깔 넣는 것들은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혹여 이제 만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인터넷 보고 참조하셔서 띠 색깔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하나 더 띄워가지고 선행스팬 지워버리고 후행스팬 지워버리고 이 전환선과 기준선만 남겨놓고 변수값을 26, 129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활용 실전 사례 활용법을 좀 간단하게 한 몇 장 살펴보면 자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이 이제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일봉상 보면 일봉상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20선과 이제 60선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주황색 띠 위에 이제 129선이 이제 위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옵니다.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는 흐름. 이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올 때 어디서 강력한 지지를 받느냐? 물론 이 기준선과 전환선 라인이 중첩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조정력이 강하면은 요 띠에서 특히 21선보다는 이 61선 부근에서 여기죠.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때도 있고, 만약에 이제 61선이 무너지면은 강력한 이탈이 나오는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21선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게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흐름이 나올 때는 일단 요 기준선에서 1차 매수를 먼저 한번 접근을 해 보시고, 혹여 이탈이 된다면은 이 기준선 라인에 되돌림이 들어오는 이 구간에서 한번 매도로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자리, 이 21선이 이탈됐는데 이탈시키지 않고 재차 상승이 또 불거지게 된다면 이 129 기준선을 재돌파하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매수했다가 캔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죠? 이탈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본전으로 빠져나왔지만 깨지는 듯 하다가 재차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여기서 추격으로 우리가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잡으면서 다시 129 기준선을 올라타는 흐름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나올 때는 이 129 기준선이나 20선, 한마디로 오렌지띠 상단에서 공략을 하시는 것이 일단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비슷한 패턴, 아까는 이제 이 형지 ILC였는데 이번에는 CS입니다. CS. 그래서 이 비슷한 패턴으로 제가 또 준비해 봤는데,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1차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무너졌어. 그럼 어디서 공략해야 돼요? 2차적으로 21선 부근에서 다시 재차 공략을 한다면 이 129 기준선 위로 올라타는 시세가 나오면서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평단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이렇게 띠가 아까는 어때요? 띠가 이 129 기준선 아래에 있었죠, 그죠? 오렌지 띠가 아래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렌지 띠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다 올라와 버렸어요, 그죠? 올라와 버렸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웬만하면 21선이 이탈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21선이 이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렌지띠 상단이 이탈되면 시세가 강력하게 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129 기준선 자리까지 오렌지띠가 강력하게 올라올 경우에는 이 오렌지띠 상단에 강력한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어때요? 저가 기준으로 오렌지띠를 이탈시키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오렌지띠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고, 기준선 자리에서도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으셔도 되는데, 오렌지띠 이 상단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올 때는 빠르게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 이탈되지 않고 버텨준다면 어떤 흐름?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 사례를 한번 보면 아까 제가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 했죠?
강력한 상승 흐름 이후 오렌지띠가 129 기준선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 오렌지띠 상단을 이렇게 이탈시키는 이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탈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빠르게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탈되는 흐름 다시 한번 이제 강조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이탈되는 흐름이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이제 지지를 받는데 어쨌든 이탈 돌파 뭘로 판단한다고 했죠? 캔들의 시가와 종가로 판단한다고 했죠. 우리는 다 캔들 공부했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여러 번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캔들의 시가와 여기는 지금 시가로 이탈됐어요. 시가로 이탈됐기 때문에 시가 보고 이거 기준선 밑이래. 아니 오렌지 상단 라인 아래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빠르게 그냥 자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프로 손실 아니잖아요. 그죠? 약손실로 마무리될 수 있다. 그 점만 여러분들이 좀 잘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패턴. 자, 그리고 이렇게 음운에서 한마디로 약간 이제 하늘색 부근에서 시세가 좀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럴 때는 다시 시세가 이 129 기준선 아래로 이렇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밀렸는데 갑자기 뭐가 돼요? 이 20선과 60선이 교차하면서 오렌지띠로 전환이 되는 흐름이 나오네. 그러면은 어디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돼요? 이 전환되는 이 띠의 상단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 근처에 내려왔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매수 포지션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돼? 이렇게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더 보면은 어떤 흐름? 자, 여기도 이제 비슷한 흐름이죠. 마찬가지로 음운에서 129 기준선을 이렇게 쫙 올렸는데 다시금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지금 이 음운 상단을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 재차 상승이 나오자 어떻게 됐어요? 교차 흐름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이제 교차 흐름을 요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 시점을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양봉이 하나 129 기준선 자리까지 이제 올라타는 흐름이 나오니까 21선이 올라가면서 교차 가능성을 키우고 있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 흐름을 우리가 여기서 매수로 따라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매수로 따라잡고 129 기준선 밑으로 재차 밀리지 않는다면 바로 이제 띠가 교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을 해보니 어떻게 돼요? 강력한 상승 흐름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매수 타점은 D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타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음운에서 이렇게 129 기준선 위로 시세가 올라갔고 D 자리까지 내려갔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살짝 주가가 올라가는데 교차가 되네, 그렇죠? 자, 여기서 교차가 되네. 그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교차가 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이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또 이어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시 이제 이렇게 D까지 129 기준선 자리까지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교차되는 흐름이 나오네. D가. 그렇죠? 하늘색에서 오렌지색으로 교차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재차 조정을 받으면 이 D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로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력도 취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재차 상승력이 나올 때는 최소한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129 기준선 자리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쌍바닥, 그죠? 약간 쌍바닥형의 이제 움직임을 또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이렇게 띠 안에 우리 오렌지 띠 안에 요 129 라인이 이렇게 좀 같이 이제 겹칠 때가 있어요. 요 겹칠 때 웬만하면 이제 요 겹칠 때는 시세가 이 129 기준선 밑으로 쉽게 꺾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겹칠 때
이 129 기준선 라인을 주가가 좀 이탈하는지 지지받는지를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이 자리가 혹여라도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셨다가 기다렸다가 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저점 매수를 통해서 129 기준선 자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고요. 저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밴드로 놀러 오셔서 요 이제 마지막 강의 내용들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